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이제 체코로 넘어오셨죠? 오실 때 체코에 대한 비넷도 사고, 그리고 체코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숙소는 어디 쪽에서 잡으셨어요? 숙소는 프라하 인근 이쪽에 잡으시면 이동하기가 좋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도시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숙소를 잡으시면은 이동이 편하겠습니다. 체코의 교통 수단은 트램도 있고요, 지하철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트램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타는 방법을 아신 다음에 트램 같은 걸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폐는 쿠나라는 화폐를 써요. 코로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쿠나라고도 하는데 60입니다. 60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에다가 한 60 정도 곱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옵니다. 자, 잔돈도 있어야 되겠죠. 주차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체코에서 어디에다 주차할 것인지, 그리고 그 주차비를 낼 때 이제 비록 그 유로 같은 거 말고 이쪽에 자국 동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국 동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카드로도 됩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편리하게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면 쉽게 알 수 있으면은, 유럽의 주차 시스템은 그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꼭 주차 시스템 사용하는 방법을 가셔가지고 뭐 옆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조금 알아가면은 한 5분만 헤매면은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국기를 선택해서 영어로 이렇게 버전을 바꾼다든지, 플러스 버튼을 해서 이렇게 분 단위, 10분 단위 자기가 주차하고 싶은 시간을 계산을 해서 그 주차권을 뽑는 방법인데, 여기 유럽 같은 경우는 먼저 선불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2시간 동안 주차를 해야 되겠다, 이 구경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겠다 하면은 먼저 2시간 주차권을 끊어 놓고 그 다음에 차문 앞에 붙여 놓고 이렇게 도셔야 돼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 버리면은 이게 불법 주차가 해당이 돼서 여러분들 10배, 20배 더 물릴 수 있으니까요. 꼭 여유 있게 그 주차비를 정산을 해야 되고, 그 암행 단속에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주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이라든가 트램 타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트램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권, 하루 종일 타는 트램이 있고 또 한 번 타는 트램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4번 정도 트램을 그날 탈 것 같다 하면은 하루권 정도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 단발성으로 한두 번 타고 말 거다 하면은 그 한 번 것만 끊고, 그 트램을 이렇게 끊었을 때 꼭 주의할 점은 그 안에 들어가서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 티켓에 찍는 기계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찍는 기계. 그 기계에다 넣어서 그 운전사 쪽으로 해서 타다 보면은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에 넣어서 꼭 그 시간을 찍어야 돼요. 그거 안 찍으면은 무임승차가 됩니다. 그 티켓 있다고 해도 무임승차가 돼요. 그래서 10배, 20배 또 변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용하시고, 트램도 일단 가보셨으면 한번 타봐야겠죠.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비자, 뭐 마스터카드 이런 종류로 꼭 가지고 가셔서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 준비하시고, 요즘은 그 저희 여행용 카드 뭐 트래블 월렛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하면은 거의 100% 결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램도 타보시고 버스, 지하철도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 주차 너무 어려워 마시고 한 번만 알아놓으면 주차는 쉬우니까 주차를 하시되, 이제 주차비가 얼마짜리냐 이게 문제예요. 좀 비싼 게 있고 좀 싼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주차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차 어플을 깔고 가셔도 되고, 구글에서 여기 주차 이렇게 쓰면은 이 사방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필요해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 공간을 찾아서 적당한데
주차를 하고 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출발 장소는 여기 국립박물관 쪽입니다. 자, 이 인근에다 주차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 정도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박물관 쪽으로 오셔서 구경을 하신 다음에, 이쪽 옆에가 전부 이제 바질라프 광장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체코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광장이에요. 그래서 바질라프 광장 이쪽에서 시간을 한참 보내면서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도 찍고. 자, 이 옆에 프란치스카 정원도 있죠. 자, 여기도 잠깐 한번 들렸다 오시고 해서 쭉 가시면은 여기 무화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알폰스 무화박물관 나와 있죠. 자, 무화박물관 들리셨다가 무화박물관에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턴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턴하게 되면은 이쪽에 화약탑이라는 게 있죠. 화약탑, 그리고 성모 마리아 교회라는 게 또 여기 있습니다. 틴 성모 마리아 교회. 자, 이 동네를 다 이렇게 도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경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가시면 구시가지 그 광장 쪽으로 해서 쭉 가시면은 프라하 천문시계 있죠. 시계탑. 구시가지 광장 앞에 시계탑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독박 투어에 여러분 보신 분들한테 그 독박 투어에서 그 시계탑 앞에 모여 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거 있어요. 1시간 단위로 시계탑에서 그 이제 그 시계 행사를 하는데 오셔가지고 그 구경하는 그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광장, 그 다음에 성 니콜라스 교회, 이 근처를 쭉 구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좀 많은 교류도 좀 하시고, 이 동네에서 사진도 찍고 좀 놓으신 다음에 하벨 시장 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벨 시장 가시면은 그 시장 구경하는 재미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하벨 시장 들리셔서 하벨 시장도 구경하시고, 유명한 또 이제 까를교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독박투에서 까를교까지 유세윤이가 이렇게 달리기를 했던가요? 그래서 여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까를교의 풍경도 좀 보고, 여기 체코를 흐르는 한강, 그것도 구경을 좀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까를교를 지나면은 여기 캄파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캄파 섬이 있죠. 자, 이쪽을 드나서 그 레논벽이라고 해서 존 레논 벽이 있어요. 그래서 볼거리도 있으니까 여기 들리시면 됩니다. 여기 레논벽 옆에 또 이렇게 정원 있죠. 정원이 있고, 여기 또 굉장히 큰 정원이 있어요. 세미나르주스카 정원이라고 해서 정원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여기만 구경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스트라우프 수도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경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프라하에서 뭐 며칠씩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천천히 하시면 되겠지만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한 블럭, 그리고 뭐 여기 한 블럭 정도 여행하면 거의 끝일 것 같아요. 레논벽 들렸다가 카프카 박물관 이쪽으로 하셔가지고 이쪽에 그 프라하 이제 성을 꼭 가보셔야 되니까, 프라하 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붐비니까요. 좀 아침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줄 서지 말고 아침 일찍 가셔서 프라하 성 내부 여기 곳곳을 다 둘러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프라하 성, 그 다음에 성 비투스 대성당을 비롯해서 이쪽에 광장 있죠. 그 다음에 국립미술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프라하 성 전체를 하면은 벌써 요것만 해도 반나절 이상이 걸리니까요. 프라하 스케줄을 하루 일정, 이틀 일정, 3일 일정 이렇게 해서 프라하 일정을 잡는데, 최소한 이쪽에 하루, 그리고 이쪽에 하루 해서 이틀 정도는 잡으셔야 프라하 일정을, 주요 시내 일정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프라하 가봤는데, 자, 내일 시간에는
여기 프라하에서 오스트리아로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여기 빈 수도가 있고요. 잘츠부르크가 있는데 잘츠부르크의 사운드 오브 뮤직 장소도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잘츠부르크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